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똑같은 DNA 청사진을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제 뇌,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사실은 저마다 미세하게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유전적 모자이크일 수 있다면요. 바로 그 현상을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 영어로는 소매틱 모자이키즘이라고 부릅니다.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 네, 수정란 하나에서 시작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변이를 가진 세포랑 그 후손들이 몸의 일부를 만들면서 우리 몸 전체가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른 세포들의 조합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의 비밀을 파헤친 어떻게 보면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2018년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 그 유명한 논문이죠. 맞습니다. 특히 태아의 뇌가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적 변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추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뇌 발달의 그 역동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이 지식이 우리 자신과 또 질병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 연구가 발표됐을 때 학계가 정말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연구 방법론의 혁신 때문이었어요. 방법론이요? 네, 이전에도 단일 세포의 유전체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DNA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백만 배 증폭시키는 과정, WGA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폭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오류나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진짜 변이고 뭐가 분석하다 생긴 가짜 오류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진짜 신호를 찾으려다 자본만 더 키우는 셈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완전히 다른 아주 영리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태아의 뇌 조직에서 신경계의 뿌리가 되는 신경 전구세포를 딱 하나씩만 분리해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수천 개의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진 클론 집단으로 키워낸 겁니다. 아, 인위적인 DNA 증폭 대신에 세포 자체를 복제해서 자연스럽게 DNA 양을 늘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분석에 필요한 DNA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그 오류 많은 증폭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덕분에 맨 처음 그 세포, 그러니까 창시자 세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돌연변이 정보만을 아주 높은 해상도로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잡음을 원천 차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토록 정밀한 방법으로 들여다본 태아의 뇌세포, 그 안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연구팀이 임신 15주에서 21주 사이에 태아 3명에게서 얻은 뇌조직을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경 전구세포 하나당 평균 200개에서 400개의 단일 염기변이 SNV라고 하죠. DNA 글자 하나가 바뀐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세포 하나에 200개에서 400개요? 이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내 뇌를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가 전부 미세하게 다른 유전적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오류가 쌓이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유전적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죠. 우리의 뇌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부품들로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를 지닌 세포들이 모여 이룬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게다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임신 21주차 태아의 뇌세포에서 15주차 태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변이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그건 시간이 흐르고 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변이가 계속해서 축적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네요. 그렇죠.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신경 발생기 동안 하루에 세포 하나당 약 5.1개의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 이런 구체적인 속도까지 계산해냈어요. 하루에 5.1개요? 네. 세포 분열 주기를 고려하면 세포가 딱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약 8.6개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DNA에 새겨지는 셈입니다. 분열 한 번에 8.6개라니. 그 속도로 변이가 쌓인다면 같은 수정란에서 시작했더라도 어느 세포가 어떤 경로를 거쳐 뇌의 특정 부위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최종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200개에서 400개라는 변이가 전부 그 신경 발생기라는 바쁜 공사기관에 생긴 걸까요? 아니면 설계도 자체에 처음부터 있던 미세한 흔적도 포함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이 연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연구진이 이 변이들이 언제 생겼는지 추적하기 위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뇌 조직뿐만 아니라 발생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진 조직, 바로 비장의 DNA도 함께 분석한 겁니다.
비장요. 뇌는 외배엽이라는 세포층에서 나오고 비장은 중배엽이라는 전혀 다른 세포층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어떤 돌연변이가 뇌와 비장 양쪽에서 모두 발견된다면요. 그건 외배엽과 중배엽이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기 훨씬 이전에, 즉 수정 후 세포 분열이 몇 번 안 일어난 아주 초기 단계에 이미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집안이 될 두 세포 가문 모두에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건 두 가문이 갈라지기 전 아주 오래전 공통조상 시절에 생긴 특징이다. 이런 뜻이군요. 정말 영리한데요. 그리고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뇌 조직에서 발견된 변이들 중에서요. 그 변이를 가진 세포의 비율, 그러니까 변이 대립 유전자 빈도, VAF라고 하는데 이게 2%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변이들을 분석했더니 네, 무려 92%가 비장 조직에서도 똑같이 발견됐어요. 92%나요? 와, 그건 거의 대부분의 초기 주요 변이들이 뇌와 비장이 나뉘기 전, 그 낭배 형성 이전이라는 태초의 시기에 발생했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초기 변이들은 이후 우리 몸을 구성할 모든 세포에 공통조상이 물려준 일종의 유산인 셈이죠. 와,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초기 변이들의 빈도랑 클론들 사이의 공유 패턴을 분석해서 수정 후 첫 5번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어떤 변이가 언제, 어떤 세포에서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세포 계보나무까지 재구성해냈습니다. 발생 초기의 역사를 복원해낸 거군요. 그럼 그 계보를 통해 초기 배아 시기의 돌연변이 발생 속도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계산한 초기 배아 시기의 돌연변이 발생률은 세포 분열 1회당 약 1.3기였습니다. 1.3개요? 네, 아까 뇌가 만들어지는 신경 발생기에는 분열당 8.6개라고 했죠. 두 시기 사이의 발생률 차이가 6배 이상 나는 겁니다. 6배 이상이요. 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분열하다가 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유전적 변화의 폭풍이 몰아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단순히 변이가 생기는 속도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초기와 후기에 생기는 변이의 종류나 원인에도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발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두 시기의 돌연변이는 그 특징, 그러니까 돌연변이 스펙트럼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염기가 어떤 염기로 바뀌었는지를 분석해보니 초기와 후기는 전혀 다른 서명을 남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달랐죠? 먼저 초기, 즉 낭배 형성 이전의 돌연변이들은요. 시토신 염기가 티민으로 바뀌는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특히 CPG라는 특정 염기 서열에서요.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외부 요인이라기보다는 DNA의 내재적인 화학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CPG 서열의 C에는 메틸기라는 꼬리표가 잘 붙는데 이 5-메틸시토신이라는 물질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른 물질로 변하려는 성질, 이걸 자발적 탈아민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강해요. 아, 즉 이건 우리 몸의 발생 과정에 내재된 피하기 어려운 화학 반응의 결과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DNA 자체가 가진 화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종의 설계상 특징 같은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되는 새로운 돌연변이, 즉 생식세토 신생 변이의 패턴과 거의 일치했어요. 아, 정말요? 네, 발생 초기에 생긴 변이 중 일부는 생식세포 계열로도 이어져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니 두 패턴이 유사성을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던 그 후기 돌연변이의 패턴은 어땠나요? 초기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는데요. 네, 후기, 즉 신경 발생기에 생긴 돌연변이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C염기가 A, 아데닌으로 바뀌는 종류의 변이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DNA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산소 같은 것들로부터 공격받는 산화적 손상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적 손상이요? 우리가 흔히 노화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건가요? 맞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이 오히려 DNA에 상처를 입혔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8-옥소구아닌이라는 대표적인 산화 손상 물질이 남기는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네. 이 후기 돌연변이 패턴이 특정 대장암, MUTYH 유전자 결핍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패턴과 거의 똑같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 발달 과정에서 생긴 변이의 흔적이 특정 암세포의 흔적과 같았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뇌 발달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세포에게는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암 발생과 관련된 종류의 돌연변이가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네요. 태아의 뇌세포 하나당 수백 개의 변이가 있고 발생 초기와 후기의 변이 발생 속도와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사실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의 정체성?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의 뇌는 유전적으로 균일한 조직이 아니라 각각 수백 개의 고유한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모자이크처럼 얽혀 만들어진 매우 역동적인 기관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런 세포 수준의 유전적 다양성이 뇌의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 더 나아가 개인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입니다. 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린 셈이네요. 개별 뉴런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유전적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둘째는 질병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연구팀은 신경 전구세포 하나당 평균적으로 약 12개의 변이가 단백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12개나요? 네, 대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아주 드물게 특정 유전자에 치명적인 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가 뇌 일부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질환이나 뇌종양의 첫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암세포와 돌연변이 패턴이 같다는 게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발견된 후기 돌연변이의 전체적인 패턴은 신경모세포종이나 수모세포종 같은 소아 뇌종양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 시그니처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였어요. 와, 이건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어떤 특별한 발암물질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체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배경 돌연변이 과정에서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질병의 씨앗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이라는 정상적인 과정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바로 태아기의 높은 돌연변이율 그 자체입니다. 보통 성인의 생식세포에서는 1년에 약 0.4개에서 2개 정도의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태아기의 신경 발생 과정은 세포 분열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산화적 손상 같은 돌연변이 유발 요인도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죠. 2018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우리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세포 하나에 200개에서 400개에 달하는 변이가 생기고 이 변이들은 발생 초기와 후기 신경 발생 단계에서 발생 속도와 주된 원인이 뚜렷하게 달랐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초기에는 DNA의 내재적인 화학 반응 때문에 비교적 느린 속도로, 후기에는 왕성한 세포 분열과 그에 따른 산화적 손상으로 인해 훨씬 빠른 속도로 변이가 축적된다는 그 메커니즘까지 명확히 밝혀냈죠. 뇌종양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까지 깊이 있게 논의해봤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이야기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생식세포 유전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타고난 유전자의 힘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연구는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 발생 과정 자체에서 후천적으로 생성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모자이크 유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우리가 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병의 위험을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고자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유전 정보만큼이나 발생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자이크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그러네요. 이 지극히 개인화된 유전 정보의 지도가 미래 의학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